노무현 떠나는 유시민. 유시민 작가 지금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도 맡고 있는데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달 말까지만 활동을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요.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지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유시민 작가의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노무현 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이어야지. 왜 노무현 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까? 자, 그러면서 마치 그 제과점이 빵은 안 팔고 빵을 만드는 사장님, 그것도 전직 사장님만 홍보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 오랫동안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명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게 곽상원 의원의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체 그 유튜브 개수를 세봤더니 약 70% 정도가 유시민 작가와 연관이 돼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소개하거나 뭐 토론 유튜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직접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하면 될 일인데 왜 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했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지적이 나온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길을 끈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적었는데 예.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정치 시사 비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가뜩이나 지금 여권 지지층에서는 선거 결과나 전당대회를 놓고 지지층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어느 쪽인지는 여권 지지층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ABC론을 제시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는요,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신조어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문조털레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묶은 표현입니다. 주로 그 선명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이고 평택 선거에서는 조국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스스로를 A그룹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반대로 밑에 보시면 한강새똥 돼지길이라는 또 신조어가 있는데 주로 친명계입니다. 한준호, 강두구, 김민석, 또 친명 유튜버인 이동영, 김용민, 또 이현주, 송영길 의원을 묶은 표현인데 자, 이른바 그 실용적 관점에서 뉴 이재명처럼 중도층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평택 선거에서는 또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죠. 다만 둘 다 이제 건전한 노선 투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제하고 갈라치는데 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랬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전당대회에 그러면 여기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시민 맞아요. 작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네. 예상되는 뭐 활동은 프레임 짜기? 뭐 이런 저는 건가요? 유시민 작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좀 비판적으로도 드렸던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노무현 재단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는 좀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 뭐 오른팔인지 아니면 충신으로서 그리고 상주 역할도 하고 그동안 이 노무현 재단을 이끌어오는데 어느 정도 공이 있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네. 곽상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노무현 재단인지 유시민 재단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한 사람이 과잉 대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노무현 정신이 뭐죠?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각자 해석하기에 따름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관치과 특권을 없애고. 예, 뭐 관치과 특권을 없애는 것도 있고, 네. 뭐 검찰 개혁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모든 게 다 노무현 정신이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집권 말기에 가장 본인이 했던 거는 정치 개혁이었어요. 아. 정치 개혁이었고 대연정. 그래서 그렇죠. 선거제도 개혁 이게 본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이거를 못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한다 거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노무현 재단 뭐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쪽에 유시민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는 오직 검찰 개혁이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이 검찰 이 검사 이놈들을 가만두면 안 되고 노무현 정신을 굉장히 편협하게 협소하게 이 만들어온 이 과정들을 저는 지켜보면서 네. 정말로 이게 제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아마 곽상원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우회적으로 좀 제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특정인이 이거를 사유화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노무현 정신 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 본인이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네. 입장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사람이. 네.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요 본인이 했던 말을 바꾸려면은요 설명이 있어야 돼요. 뭐 이번에 저는 설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중요할 때마다 하면은 저는 뭐 정치적 입장을 갖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조국을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 뭐 윤석열을 지지하든 그럼요. 누구나 다 네.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면은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조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참전을 하게 됐는지, 왜 이번 뭐 예상되지만은 전당대회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지 좀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혀줘라. 그런 게 아니면은 계속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재단 얘기 나오니까 저도 짧게만 붙이자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면모를 정말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아까 검찰 개혁 얘기도 그렇지만 좀 전기 노무현과 후기 노무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이제 대통령의 책임감을 갖고 또 다시 바라본 시각과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후기 노무현은 되게 중도 보수 실용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FTA 한미 FTA 추진하고 네. 해군 기지 건설하고 국립대학 법이나 등등등 이런 면모를 좀 선택적으로만 앞에 전기 노무현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중도 보수 행보를 했을 때 사실 중도층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도층이 좀 반응한 거거든요. 그게 네.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발휘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뉴 이재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배척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면 늘 원래 속해 있던 혹은 원래 가장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예. 그럼 지금 그때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내에서가 사실 제일 맞아요. 뼈아팠잖아요. 이라크 파병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가나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하고요. 예, 끝장 토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봉건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의 혼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노무현 재단 문제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적 곽상원 의원이 이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을 떠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는데 사임 요청을 했고 곧바로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도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시민 작가의 메시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이러이러해서 상임 고문직을 15일자로 해촉을 했다. 예.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밑에 알릴레오 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을 두 개를 봐야죠. 당분간. 당분간. 네, 뭐 계속은 중요한 아니라는 포인트. 뜻일 예, 거고요. 당분간 이제 상임 고문에 대한 해촉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비평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바꿔서 말하면 유시민 작가가 하시는 평론으로 인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노무현 재단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을 떠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돌아올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곧 돌아올 것이다를 언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뭐 다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노무현 재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비평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사실 이 유시민 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제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은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인 평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론을 하세요. 근데 이제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뭐 정치인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 것도 맞고 또 특히 이런 이야기가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에 있는 김용남 대 조국 이 구도에서 명백히 민주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가 다른 당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후보와 함께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 것은 기괴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지지층이 또 동요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많은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는데 당분간 나가서 더 미치고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은 좀 뭔가 부담스러우면서도 좀 민주당원으로 섬찟하긴 합니다. 네. 섬찟하다. 그죠. 또 어떤 영향력이 미쳐서 어떤 언어가 또 생겨서 어떤 또 지난번 평택 사태와 같은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힘내자 할미님이 이젠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곽성원 의원이 뭐라고 비판을 했었냐면 곽성원 TV에서 노무현 재단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이어야지 왜 노무현 재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과점 및 빵은 안 팔고 빵을 만드는 사장님 그것도 전직 사장님만 홍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예, 일단은 뭐 이제 곽상원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제 노무현 재단 운영 방식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사실 노 전 대통령의 기일에 일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추모하는 공간에 와서 뭐 일배 모양의 이제 손짓을 하고 조롱하고 인증샷을 뭐 찍고 뭐 말도 안 되는 티셔츠 입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논란이 되면서 이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모욕과 폄훼, 조롱 이것이 온라인상에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온라인 혐오 문제를 노무현 재단이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저는 좀 시작이 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볼 법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돈 없는 모욕과 조롱, 고인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좀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곽상원 의원의 문제 제기가 그럼 노무현 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왔냐까지 간 거라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 대응을 잘 못했고 이런 온라인 혐오 문제, 온라인 상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혐오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제대로 대응을 했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동원하는 것이 정상이냐. 그러니까 재단이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 어쨌든 많은 비중을 이제 뭐 할애를 한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뭐 문제 제기 자체는 노무현 재단이 더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좋기는 한데 이게 좀 과하게 약간 갈등으로 표면화된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 더 잘 운영해야 되고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혐오 문제에 대한 그 바로잡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더 시간과 노력과 뭐 돈을 더 써야 된다. 이 지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더 나아가서 왜 유시민 씨한테 이렇게 많은 걸 내어주냐?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노무현 재단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정리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좀 뭐 노무현 재단 회원들이 뭐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자체는 뭐 맞는데 그게 약간 부작용으로 해서 뭐 상임 고문을 떠나고 그걸 또 다른 회원들은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비화되는. 그래서 이제 노건호 씨, 그러니까 아드님이신 노건호 씨가 굉장히 이제 깊은 성찰이 담긴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곽상원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런 것이었고, 하지만 또 유시민 씨가 뭐 사회에 끼치고 있는 어떤 좋은 영향력, 뭐 진보 진영의 자산 이런 부분들은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원들마다 생각이 또 다르다. 이 지점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곽상원 의원께서 하신 문제 제기의 뿌리는 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거칠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문제 제기 중에서 구체적인 것 중에 이제 유튜브 운영 방식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 유튜브 개수의 70%가 유시민 작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아까 알릴레오 북스인가요? 그것도 약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작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이걸 왜 노무현 재단 이름으로 하는가? 왜 거기 인력을 써서까지 이걸 방송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쵸. 이 알릴레오 북스는 저도 이제 뭐 가끔 봤습니다만 예. 그냥 이제 이 뭐 인문학 도서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들에 대한 뭐 비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고 뭐 그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른 컨텐츠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분은 사실 진보 진영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유산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은 진보 진영 전체가 기리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가치고 그렇죠. 배워야 하는 가치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전체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에도 유시민 전 작가가 마냥 악의를 갖고 그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유명세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팬덤 이 분명히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또 노건호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유시민 전 작가가 보여주던 선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노무현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취지였음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진보 진영 전체의 유산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유산이 되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숭고한 정신들이 특정 인사의 어떤 행보로 인해서 뭐 어떤 당 안에 혹은 진영 안에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또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특정 진영 내에 뭐 특정한 계파만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노무현 재단에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도 우리 진영에도 전혀 좋을 게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재단도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시민 전 작가도 이렇게 떠남을 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노무현 재단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글 자체가 단순히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예. 좀 무언가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글인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조금 예. 민주진보 진영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장성철 소장 보니까 오늘 유시민 작가가 대놓고 정청래 대표 편들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중일 평론가는 전쟁의 시작이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는 다음을 기약하자기보다는 내가 한번 세게 해볼 테니 들어와 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론을 했던데.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문제 제기잖아요. 이게 노무현 재단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뭔가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유시민 그 전 상임고문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제 의미심장하죠. 앞으로 제가 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재단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편이 갈리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편이 갈리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편이 갈리기 때문에 재단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를 저는 했다라고 봐요. 비평 이것도 활동. 좀 그래 맞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뭐 예를 들면 책 얘기를 한다고 재단이 공격받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비평 활동을 하고 그것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갈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적극적으로 아마 메시지를 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보 진영의 어떤 권력 투쟁 문제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저도 좀 선전포고,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긴 하네요. 지금 사실 당내의 갈등이 저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피로도가 싹 몰려왔어요. 오늘은 맞아요. 또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당내의 이 갈등을 좀 맞습니다. 이제 확대시킬까? 아까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피로도가 좀 피로하다. 쌓이고. 저희가 쌓이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피로도가 쌓인다. 근데 이게 당내에 계신 분들도 이런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바라보기에 지금 여론조사로도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절대 좋지 않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피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부 여당,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볼 때는 피로도를 넘어서 어떤 반감까지도 들 수 있는 위험도도 있죠. 그 피로도 자체가 어떤 반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피로도 자체가 어떤
뭐 어떤 실증나는 뭐 그런 감정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지만 사실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잖아요. 예. 2년 차에 접어든 정부 여당이고 그런 정부 여당에서 사실 지금 화합의 메시지와 어떤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들을 끌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선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대통령, 정부와 여당과 국회가 여러 협력들을 통해서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내부에 있는 당권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당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이나 여당, 국회와 협조해서 무언가 바꿔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큰 아젠다들을 만들어가는데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는 조사도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계속 지켜보면서 더 이상 국민들께 너무 큰 분열, 물론 뭐 어쨌든 당권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정치 투쟁, 노선 투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곳 정치판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불편하지는 않게 생산적인 분열로 보여야지 이것이 그냥 마냥 우리 권력을 잡기 위한 갈등으로만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고문직을 내려놓는다는 유시민 작가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이것도 뉴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여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까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그런데 곽상원 의원의 발언이 뭐 촉발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발언이었길래 그런 걸까요? 곽상원 의원이 이제 노무현 재단이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 플랫폼처럼 비춰진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노무현에 대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시민 이제 이사장에 대한 어떤 전 이사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많다, 비중이 훨씬 높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 의원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논란이 촉발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 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플랫폼처럼 된다라는 비판을 노무현 유가족 측이잖아요. 이제 곽상원 의원은 하니까 이제 논란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해촉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평론을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더 나서려고 하나 보다. 이 부분만 읽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살풍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건호 씨가 아들인 노건호 씨가 또 입장을 내면서 본인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어머니랑 자기의 생각은 곽 의원과 좀 다르다. 또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또 뭔가 이렇게 서로 편먹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김민주 소장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유시민 작가의 최근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번 문제만큼은 유시민 작가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곽상원 의원님이 그런 발언하기 전에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었잖아요. 예.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도 있고, 요번에 추모식에서 본인의 아들 딸을 갖다 좌석을 없애서 본인은 그래도 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명계남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 이것도 굳이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감정적인 공분을 좀 동조를 받으려고 했던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은 글쎄요, 유가족 분들이 가장 슬프긴 하시겠지만 노무현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사실은 우리 국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맡으셔갖고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셨고, 그래서 그때 맡으시기 전에 사실은 노무현 재단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매달 후원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공은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노건호 씨도 그 얘기는 했어요. 노무현 재단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유시민 씨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서로 뭐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로 이제 치닫는 상황 이 자체가 유시민 씨가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했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친하시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네. 저는 이거 되게 사안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작가님께서 노무현 재단에 대체할 수 없는 기여를 해주신 게 당연히 맞고 이 유튜브라든지 재단 활성화에 큰 힘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재단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걸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노무현 재단 측에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인 모독, 조롱 이게 10대 대사에 엄청나게 여전히 빈번하고 그게 사회적 문제인데 그걸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재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방지하고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주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그 나머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이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누가 어깨 위에 견장처럼 달고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노무현 재단이라는 곳에 상임 고문을 하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인기인, 유명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도모한다면 이것 또한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이 유시민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이 글을 두고 다른 형태로 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께서 뭐 향후에 비평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방송이나 매체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또 논리를 펼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요것만 쥐고 이제 또 나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 서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닐까. 노건호 씨가 했던 말이 노무현 재단을 위해서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했던 역할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곽상원이라는 그 사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 두루두루 누구나 인지상정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좀 더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올림픽공원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또 경찰의 강제 진입 그 과정에 쭉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일련의 상황을 두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적 사태 관련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6개의 지역입니다. 뭐 인천, 뭐 그리고 광주, 전남, 부산, 경기, 울산까지죠.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소청이라는 건 이건 선관위에 하는 거죠? 그렇죠. 선관위 선거법상에 이제 선거일 후에 14일 이내에 이제 내야 되고 이거를 누가 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후보도 낼 수 있고 당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낸 거고 이거를 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설왕설래가 있었고 실제 내진 않을 거다. 왜냐면 서울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선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얘기는 뭐 한참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선거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투표 그 불참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느냐 이런 건데 국민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라도 작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몇천 단위라고 하면 이제 그럴 수는 있으니까 서울시장은 6만 표 차가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서 이걸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 이 소청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다. 당내 반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대변인이 당대표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당대표가 개인 의견이 어딨냐. 당대표가 하면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당선인 오세훈 당선인은 이게 국민이 알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을 흔들는 이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이런 말을 하면서 아예 그냥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워버립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됐나 봐요. 안 될 것 같아요. 전화 통화가 안 된 거야. 명태균 가더니 장동혁 왔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에게. 오세훈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앞에 치워야 될 뭐 덩어리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자당 당 대표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이 소청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져서 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장동희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소청이라는 거는 그냥 찔러나 보고 되면 뭐 땡큐인데 안 되려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18일 날 아마 의총이 물론 30분 정도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18일 날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계가? 예.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그 초점을 완벽하게 돌려야 되는 거죠. 예, 그 차원이가 오늘 저 떼앞뼈 오늘 날씨도 덥다는데 올림픽공원 가에 앉아 계신 것도 그거와 뭐 매개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올림픽공원 속보 나온 거는요. 네. 경찰이 진입 시도를 했는데 무산됐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인원들도 철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위대만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무력한 걸 떠나서 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그 어린 그 핸드볼 학생들 양말 막 베끼고 이랬을 때 맞아. 경찰들이 여기 가서 그때 뭐 어떤 아저씨처럼 조끼 입고 서가지고 그러면 성적 수치심 느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날 같은 날이요. 네. 세종호텔 그 노동자 이 고진수 지부장, 고진수 위원장 고공 시위하다가 내려왔고 다른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이 연좌 시위 때문에 현장에 갔다가 바로 체포되고 바로 구속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권력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건 계속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칙을 계속 봐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반칙을 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선 넘지 마. 선 넘으면 바로 다 연행해. 그 집회 자유는 보장할게. 근데 선 넘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연행이야. 그래서 최소한 48시간이라도 데리고 있다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봐주니까 여기가 해방구가 된 거예요. 해방구가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야당 대표가 와서 연좌를 시작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 이거 저는 공권력이 무기력하다기보다는 공권력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죠. 선별적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갖고 저 보안 수사권 이거 저 폐지에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스스로들이 자청하는 거죠. 자청하는 거예요. 이제 전당대회 더 좁혀서 들어가면 이번에 전당대회는 단순히 뭐 최고위원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지역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은 이제 현직 의원이시니까 아마 당연직으로 되시는데 당연직으로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선권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도당위원장 문제가 있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 충청권 할 때 충청이요, 충주와 청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충주와 청주가 사실은 충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충청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이끌려면 충청북도의 도당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충북 도당위원장 누가 유력한가요? 지금요? 네.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정보가 있는데 제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재봉 의원님이 충북 도당위원장으로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고 계셔서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죠. 예. 네. 해도 될까요? 아니, 제가 이제 고민한 지점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충북도의 공천이 사실 충북도에서 못하고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갔거든요. 사고당부. 예, 그 사고당부가 된 이유가 당원 명부 유출건이 중앙당에 조사가 되면서 사실상의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이것의 공천 관리를 도당에서 할 경우에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경선 불복 사태가 온다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당이 가져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부 유출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그 논란, 또 그 명부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다 뭐 이런 등등의 논란으로 일부에서 지금 고소 고발전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현재 또 그 도지사 당선인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사실은 고소고발건이 지금 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 내의 갈등 구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또 충북도당은 충북도당 차원에서 잘 수습하고 또 도당이 원팀으로 뭉쳐서 함께 또 앞으로 그 도정에 대한 협력할 건 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와 같이 또 협력해서
충북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 내부가 갈라져 있으면 계속 이 갈등 구조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다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나 이런 구조 속에서 좀 그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로 저희 자유롭더라고요. 아이, 네, 그래서 제가 좀 나서서 이 상태를 좀 수습하면서 정말 좀 제대로 좀 도당 운영을 그 민주적인 또 도민들의 참여도 좀 확대하고 또 정책적 역량도 좀 키우고 이런 다양한 좀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는 좀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예, 오늘 선언하세요. 예, 하겠다. 충북 도당위원장 하시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저는 앞에 말씀 다 좋은데 그보다도 이제 2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차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의원님 같은 친명 확실한 대통령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당의 요직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민심을 잘 살펴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서 걱정인데 의원님 같은 분이 제대로 도당을 이끌어서 오명을 벗어나서 국민과 당원의 사랑을 받는 다시 충북 도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최근에 거고. 이 여론조사 충청권을 보니까 그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왜냐하면 충청권이 사실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그 상대적이지만 그 스윙보터 역할도 하면서 중도층이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맞고요. 그 역할을 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 송재봉 충북 도당위원장의 탄생을 저희가 지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8월 17일. 네. 8월 17일이니까 그 전에 되겠네요. 전에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7월 말에 네. 당선되고 제가 전화로 인터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강력한 충북 도당위원장이 되실 송재봉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일단은 대통령님 단식할 때 같이 단식 네. 그때 힘드셨죠? 뭐 힘들었죠. 힘이 안 들다고 하면 그건 원래 단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스스로를 오히려 뭐라 그럴까 자신의 신체적인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수많은 정말 당원과 시민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정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그때는 딱 모아져 있었거든요.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 극복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힘들지 않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당원들이 분열돼 있고 서로에서 적대시하고 이것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잘 우리가 지금 극복하고 또 새로운 어떤 더 큰 틀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될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송재봉 의원님이 예전에 옥고도 치르시고 학생운동부터 시민운동 항상 충청북도의 시민단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 정치에 또 뛰어드셨고 A 중에 A잖아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는 A 중에 A인데 A 중에 A가 바라보는 이 ABC론과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지 간략하게 좀 궁금해요. 예. ABC로는 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 A이신데. 네. A들은 좀 B, C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저는 새로운 어떤 갈등의 또는 배제의 어떤 언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방식의 접근은 저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더 폭넓게 포용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
정말 지역의 중요한 굵직한 현안들도 많이 해결도 해보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어보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제도화 단계에서 다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사실 국민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묶어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결국은 정치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가 늘 이렇게 현장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좀 현장을 잊어버리고 국회라는 문안에 갇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언제나 우리의 고민은 국민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현장에서 발을 딛고 거기에서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입법도 거기를 기반으로 출발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 와서도 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현재 좀 정치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시민운동에서 출발해서 또 기초단체장 광역 이렇게 오면서 그런 관점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지향하는 정치의 그런 방향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르지 않고 크고 작은 일이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걸 통해서 뭔가 이 만족과 행복을 얻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고 저도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아니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저 송지봉 의원의 개인 발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인데 보니까 그냥 이재명인데 송재봉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예, 그냥 송재봉은 이재명이네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던 정책이 하나 있어요. 성남시장 때부터도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 그게 공공은행이에요. 공공은행. 이거 법안 발의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좀 궁금해요. 이거 아무도 저 생각 없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걸 두세 번 얘기하셨는데 그걸 바로 법안 발의하셔갖고 관심이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역할이 뭐냐. 금융은 돈만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금융은 대통령께서도 준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사적인 어떤 이익과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이익과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 이것이 지역화폐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제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보면 이 지금의 시중은행들은 지역에서 벌은 수익을 다 수도권으로 빼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공공이 일정하게 투자를 해서 지역의 공공은행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상생과 지역 순환 경제를 제대로 키우는 데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금융 소외계층까지를 배려하는 그런 금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수익은 100%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지역의 자립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데 금융이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법을 이제 발의를 한 거죠. 대통령한테 영감 받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역시. 뭐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지금 그 현재 그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것도 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에서 돈이 순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엄청난 지방 분권자, 자치분권주의자잖아요. 그럼요. 예. 요거는 이제 거의 끝마무리가 돼서 재밌는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지사 있잖아요. 신용환 도지사 당선자. 예. 제가 알기로는 신용환 도지사 그 당선인을 배출한 1등 공신입니다. 송재봉 의원님. 왜 그런지 아시죠? 아, 저의 지난 총선 때.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정말 청원구에서 털을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최종 경쟁자가. 경선했었죠. 두 분이. 그것도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해서 신용환 후보와 제가 경쟁을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 영입인재였거든요. 신용환 지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용환 그때 영입인재가 뭐 경선 붙으면 대부분 다 영입인재가
경선에 이길 때여서 네. 신용환 당선인이 이기겠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의 또 친명이고 후원회장에 또 대통령님이 해주셔갖고 이기셨어요. 네. 그래서 신용환 당선인이 절치부심에서 이번에 도지사가 된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신용환 당선인이 한턱 쏘셔야겠는데요. 그래야 한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이제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가 전국에 많이 경선에 나왔거든요. 근데 다 됐어요. 신용환 후보만 딱 한 명만 제가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태도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바꾼 것이 낙선하고 나서 곧바로 저의 선대위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어요. 열심히 해주셨죠. 다른 경쟁자들은 다 안 했거든요. 다 빠져나가고 이름도 안 걸어줬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그 총선을 또 띄워줬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그래도 당에 대한 책임성, 정치적 책임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에 이제 도지사에 도전을 했고 당선되셨죠. 도지사 경쟁도 제가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또 쟁쟁한 후보들이 나왔었고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1등 공신이 많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송재보 의원님하고 재미나게 또 예민한 주제까지 낱낱이 속마음까지 다 열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송재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번 이 전당대회가 후보자들 간에 적어도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게 친명 친청의 대결 구도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 정말 당이 좀 잘 경선을 치루었으면 좋겠다.